청소년, 청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에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인문학적 담론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제2강 민주주의와 그리고 시민 혹은 시민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민성 그리고 교육, 이 세 민주 시민 교육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세 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들은 다 민주주의가 어떤 정치 체제인지를 다 알고 있고요. 이미 교육제도를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를 통해서 배웠던 그 민주주의가 실제 우리의 일상에서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좀 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양식으로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를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이 민주주의는 2500년 전에 그리스 사회에서 처음 이루어졌던 하나의 정치 체제였죠. 물론 그 그리스에서도 겨우 한 200년 정도 실험적으로 이루어진 정치 체제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200년의 실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도 다시 이 참주정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졌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이해할 때는 상당히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민주주의는 곧 독재로 이어지더라 라고 하는 편견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한 이 민주주의는 내부적으로 수많은 그런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 우리 인류가 창안했던 많은 정치 제도들 중에서도 가장 지속 가능한 정치 체제이자 생활 양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거쳐 현대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알렉시더 토커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만, 지난 200년간 바로 그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이 200년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현대 민주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반이 바로 프랑스 혁명에서 등장한 이념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이념을 현대사회의 문화와 정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어떤 개념일까요? 먼저 민주주의는 인간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를 전제로 자유, 공정성,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생활 양식으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활 양식으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과정적 가치를 또 함축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인간과 사회 및 세계에 대한 획일적이고 이론론적인 개념만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진리에 있어서는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원주의적 가치 속에서 합의의 과정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나 신조 혹은 신념이기보다는 바로 우리 일상에서 늘 함께하고 있는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과정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뒤틀림의 역사를 갖고 있죠. 바로 식민지 극복 이후에 서구 민주주의 제도가 이식이 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민주적 제도화에 비해서 민주적 가치의 내면화 정도와 지속성에서 허약한 토대를 형성해왔던 것이 우리의 근현대 민주주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도 여전히 압축적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정치 원리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내지는 환경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높은 수준의 공적 참여가 잘 기능하는 것인데, 바로 이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쇠퇴 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죠. 사람들이 국가 홍보나 선전에 굉장히 민감하고 낮은 수준의 정치 참여를 보임으로써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높은 상업적 이해관계로 인한 정치 침해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적 무관심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주체로서의 시민과 시민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성숙한 시민들을 전제로 하고요. 그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시민은 정치적인 숙고의 방법뿐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일반적으로는 사회 정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성향을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깨어있는 성숙한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특정한 종류의 정치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수한 사고와 행위의 습관들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세 가지 특징들이 바로 민주주의 주체로서의 시민이 가져야 될 시민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시민이 단순히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정도로서 통치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만, 결코 이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고요. 정치적 주체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 정치로 부각된 시기를 우리는 보통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불합리한 통제와 개입에 저항하고 천부 인권을 부여받은 시민이 도덕과 공익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통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시민성 혹은 시민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민성 혹은 시민권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법칙과 사회적인 규범, 혹은 보수적 향수나 진보적 변화, 그 사이에 매개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시민성 개념은 가끔 시민적 덕목이나 시민권과 구별 없이 사용되긴 합니다만, 이 시민성은 시민적 덕목을 준수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자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질을 크게 우리가 표현해 보면, 첫 번째, 사적 공간이나 생활 세계에서 타인에게 지켜야 될 예의라든지, 두 번째로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관용의 마음이라든지, 세 번째, 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시민적 덕성을 우리는 보통 시민적 자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성은 정치적 세뇌나 혹은 모든 다른 형태의 세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종류의 지적인 독립성과 실험적 지성의 습관들의 무엇보다도 그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성은 민주주의를 촉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요. 갈등과 경쟁의 정치를 포용하고 다원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분리를 지향합니다. 바로 이런 민주적 시민성을 크게 우리는 세 가지 나누어 보면,
첫 번째가 사회적 시민성, 두 번째가 도덕적 시민성, 세 번째가 정치적 시민성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성을 사회 통합과 사회 결속 그리고 사회 원활한 작동의 관점에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삶에서 사람들의 장소와 역할을 다루는 것으로 일종의 공동의 가치, 국가의 정체성, 친사회적 행동, 이웃에 대한 돌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시민성입니다. 도덕적 시민성은 개별 시민들이 책임감, 존경심, 관용과 같은 덕성과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개인과 자질, 행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도덕적 시민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시민성은 정치적 정체성으로 시민성을 보고요. 시민성과 민주주의 사이의 본질적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와 관련해서 개인과 개인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집단적 숙고와 결정의 참여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시민과 시민성은 어떻게 교육이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민주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주의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이 교육은 학생들의 머리에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정치 신조나 신념보다는 자유의 교리나 다수결의 원칙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리도 신념도 교조도 주입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시민성의 훈련은 어떤 직접적인 주입이나 설교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공통의 결합으로 데려가고 그들의 지평 및 차이에 대한 경험을 넓히고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주의와 파벌주의를 제거함으로써 관용과 존중, 예의와 평등 등의 태도를 기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교육을 우리는 개방성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 공정과 합리적 이해, 진리에 대한 비판적 판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모두에게 관용, 민주주의, 연대, 인권, 자유, 정의, 평등, 평화, 환경, 책임과 같은 핵심 가치를 함께 학습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민주적 시민성 형성을 위한 교육인데요.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판단 능력, 그리고 갈등 조정 능력 및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능력, 타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정치적 소수자 집단을 존중하는 능력 등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오직 더 좋은 사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불온한 생각을 하는 교양시민들을 집단적으로 탄생시켜서 나아갈 때만 비로소 그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욱 건강해지고 시민은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사유의 문제이고 그 사유는 곧 실천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유의 부재, 지성의 무관심은 정신의 자유의 주된 적입니다. 정신의 자유는 곧 민주주의의 생명선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장작 루소의 말을 빌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과정에 있고요. 바로 민주주의는 우리가 그때그때 완성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속 가능하게 해나가는 정치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민주주의, 시민성 그리고 교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